따사로운 햇살, 신선한 가을바람 머금고 수확기 맞은 음성고추와 함께하는 한바탕 축제. 오늘의 자리를 빛내줄 진짜 주인공이 있었으니 맛있고 달고 음성고추에 대한 기본 상식 장착하고 멋진 외모, 넘치는 끼와 재능으로 무한 매력 발사. 키가 아주 엄청 다분하더라고요, 모두 다. 2018 음성고추 축제의 하이라이트, 고추 아줌마 미스터 고추 선발대회 지금 시작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황금빛 결실의 계절. 충북 음성군 최고의 지역축제 고추축제가 올해도 화려하게 문을 열고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 음성으로 직결했는데요. 아이고 진짜 많이도 모였네요. 다들 어디서 왔대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청주에서 왔습니다. 음성의 고향이니까 여기 와서 다 뭐 조련하고 일부러 온 거예요. 다 물건이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해마다 여기 와서 물건을 구입해요. 고추, 고구마. 청결 고추 축제는 우리 음성군 특산물인 고추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우리 음성 고추는 알카하고 매콤한 맛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음성고추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판매장으로 향했는데요. 이걸로 가져가셔요. 이게 색깔 좋아요. 농가에서 직접 들고 나온 음성고추. 이거 눈으로만 봐도 빨간이 아주 실하네요. 무농약 쓰고 절대로 친환경 같은 걸로 해고기 때문에 농약을 무농약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이 장목반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청결하게 고추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려요. 그래서 고추를 음성고추는 알아주죠. 왜 아니겠어요? 음성고추 하면 맛과 향이 진하고 껍질이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이 나기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알아주는데요. 음성고추 음식으로 해먹으면 그 진가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식회장을 찾았는데요. 음성고추는 기본이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삼아 만두도 빚고 전도 부치고 아주 푸짐하네요. 고추 부침개하고요. 고추 전하고 매콤한 고추로 만든 고추 만두하고 음성 청결고추로 만든 고추 가래떡이 있습니다. 매워도 그냥 매운 게 아니라 맛있게 맵다는 음성고추 음식들. 아이고 시식하러 와서 배채우겠네요.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맛있다니까. 매콤하면서 약간 달콤한 맛도 있으면서 너무 칼칼하고 맛있습니다. 음성 청결고추 최고입니다. 모두가 매운맛에 푹 빠져있던 그 시간. 행사장 뒤편 조용한 공원에 누군가 눈에 띄는데요. 다들 여기서 준비하고 계신데 여기서 뭐 하시고 계세요? 네. 지금 긴장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자랑이랑 제가 준비한 게 좀 특이해서 여기서 몰래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吃一点韩国 인청的辣椒, 한국 인청的辣椒. 세계로 더 뻗어나갈 수 있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최선을 다해서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응원해주세요. 그래요? 잘해. 화이팅! 네, 화이팅! 여기도 난리 났네요. 고추축제에서 선발하는 미스터 고추와 더불어 고추 아줌마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 장기자랑 연습에 한창인데요. 너무 떨려서 지금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모랑 9명만 더 있으면 한번 볼게요. 앞에서 하는 거. 오케이. 음성고추 좋아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싹싹하다는 이유로 이장님 추천받아 난생 처음 무대에 오르게 됐으니 식은땀이 흐를 수밖에요. 그래도 남편은 이런 아내가 자랑스럽게만 하답니다. 영상 보면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전에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네,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파이팅! 언니 긴장하지 말고 잘합시다. 1등이에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저마다 사연과 나름의 결의를 안고 대회에 출전한 후보들. 비록 지역축제의 작은 무대에 서는 거지만 기왕이면 꼴찌보다는 1등이 좋겠죠. 더욱이 1년 동안 음성고추를 알리는 얼굴로 활동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겠죠.
잠시 후 짧은 가을 해가 서산 넘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화려한 불꽃이 수놓으면서 진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대회가 이제 곧 펼쳐질 텐데요. 아이고야, 대기실이 북새통입니다.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리는 후보들. 소리 죽여 인사말을 되뇌이고 최대한 예쁘게 보이도록 연습 또 연습.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1등 꼭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소란스러운 아줌마 후보와는 달리 남자 후보들 대기실은 조용하다 못해 시쳇말로 분위기 살벌한데요. 다들 너무 긴장한 거 아닌가요? 충분히 연습한 만큼 잘 보여드릴 자신 있고요. 아무래도 혼자서 개인 장기를 보여주는 거라서 확실히 많이 떨리고 기대가 된다. 근데 미스터 고추 화이팅! 고추 화이팅! 제23회 미스터 고추 선발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마침내 시작된 장기자랑 무대.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무대면에 완벽하게 갖춘 참가자들. 열화와 같은 응원에 힘입어 감춰뒀던 끼와 매력을 한껏 발산하는데요. 아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살았대요? 다들 흥이 대단합니다. 노래들을 너무 잘하고 재치가 또 좋고 아주 끼가 아주 엄청 다분하더라고요. 모두 다. 예, 홍보하는데 아주 활약을 많이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맞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무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주인공은 뽑아야겠죠. 대단하신데요. 대단하세요. 하이번에 가라 네. 제가 이상 받을 거 정말 생각도 못했고 그냥 상 아무거나 하나만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일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성 청결고추 많이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성고추 파이팅! 아름다운 자연절경을 배경으로 품질 좋은 고추를 자랑하는 살기 좋은 고장. 음성에서 펼쳐진 흥겨운 축제 한마당. 비록 축제는 끝이 났지만 음성고추는 여전히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2018 음성고추 아줌마와 미스터 고추의 활약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의 상황도 사람의 시선과 생각에 따라 또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달리 표현되는 마술 같은 예술, 사진. 이제 인생은 길고 제 기억은 잘 안 나니까 남아있는 건 사진으로 보면서 추억을 회상하고.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추억이 같이 저장되는 느낌이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모습들이 이렇게 다른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과거 사진을 통해서 미래를 예상한다? 이런 관련이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 연출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사진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축제. 2018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찾아왔다.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긴 다채로운 매력, 그 프레임 속으로 함께 출발.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사진 작가들의 작품. 그렇기 때문에 사진 작가들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커지는데 신선하고 다채로운 형태의 작품들이 가득한 아시아 최고의 사진 축제 2018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지난 9월 7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대구 시내 전역에서 개막했다.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그 사진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특화된 비엔날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6년에 최초 시작됐고요. 이번이 제7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자유롭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축제 형식으로 많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지역의 화랑협회라든지 사진작가협회, 또 프린지 포토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넘나들다라는 슬로건을 건 이번 비엔날레는 10월 16일까지 총 40일간 펼쳐지는데 사진의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담은 작품들로 가득 채워졌다. 미국 여성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꾸 해석되고 있는 거죠. 세계 각지의 이제 작가들이 그 각자 자신의 철학과 생각이 담긴 사진들을 되게 한 공간 안에서 뭐 함축적으로 다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사진 계속 취미로 하지만 좀 제 생각에도 많이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좀 기대돼요. 기록의 의미가 강한 일반인들의 사진과 달리 사회적인 메시지와 같은 연출이 담긴 작품을 만드는 사진 작가들. 이번 주제전을 통해 이런 사진 작가들의 역할을 엿볼 수 있었다. 전시하고 있는 남남북녀라는 이 작업은 탈북 소녀 5명과 미국 교포 소년 5명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미국 슈퍼히어로 옷을 입고 있고 소녀들은 북한 교복을 입어서 서로의 정체성을 교차를 시켰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저는 이 남남북녀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이 5명의 10대 소녀와 소년을 통해서 현재 대한민국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사진 미디어 내부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이 가지고 있는 허점들 속에 있는 문제들을 작업에 표현하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표현되는 모습들이나 또는 구겨진 사진들이 어떤 평면이 아닌 입체로 보여진다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구성을 했고요. 사진이라는 미디어가 눈으로 보는 미디어인데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업입니다. 주제전이 현재 사진 작가들의 역할을 되돌아본다면 특별전은 사진을 통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사진 작업 방식부터 축소 모형 형태의 디오라마와 만화처럼 넘기는 플립북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달라진 여러 가지 사진 작업 방식들을 볼 수 있다. 옛날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진 기법에 대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뭐 과거에 현재 미래 이런 것까지 다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초대 전시에선 세계 거장의 오리지널 작품을 눈앞에서 관람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의 유명 컬렉터 바슐로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로 더 이상 출력이 되지 않는 빈티지 프린트 작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뿐만 아니라 전시장 한쪽 벽면에 마련된 히스토리월을 통해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대구 사진 비엔날레의 역사와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대구를 대표하는 사진가를 선정해 대구 사진의 역사성을 고찰하는 전시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다채로운 컨셉의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사진에 대한 관심만큼 궁금한 점도 많은 시민들을 위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평소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마침 비엔날레 와가지고 작가님과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어서 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작가님이. 그래서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재미도 있고 특별한 경험일 것 같아서 오늘 찾아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 토크 콘서트 현장.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전 참여 작가인 염중호, 도로시엠 윤이 참석해 작품과 주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쉽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디테일들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사진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영감과 디테일들이 사라지게 돼요. 형식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변해가고.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와 함께 사진 예술의 현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대구 사진 비엔날레를 좀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이제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그 작업에 관한 설명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제 사진의 내용이나 설명 같은 거를 이제 들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이제 사상 같은 거를 좀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만약에 도로시엠 윤 작가님을 좋아하면은 그분을 뭐
메일 보내든지 직접 찾아가는 방법은 좀 느린 답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 참여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을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사진 비엔날레가 시민 속으로 들어왔다. 관람객들이 사진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는데 직접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들며 사진의 기본 원리를 배워보는 사람들. 카메라의 원리를 알고 이렇게 만드니까 재밌었고 또 옛날에는 카메라가 어땠는지 알 수 있어서 신기하고 대형 조명과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이곳. 시민들이 직접 사진 작가가 되어 한 장의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촬영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노란색 배경에서 찍어보니까 얼굴이 좀 환하게 나오고 또 보라색 배경에서는 되게 분위기 있게 나와서 색다른 카메라를 찍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번 사진 비엔날레는 대구 시내 곳곳이 전시장이 됐다. 시민들이 사진 비엔날레의 참여 작가가 되어 전시장을 직접 기획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프린지 포토 페스티벌이 진행됐는데 화랑 앞에 놓인 이 트럭 또한 대구 곳곳을 누비는 이동 전시장인 셈. 누구든지 어디서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슬로건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산업수단의 전유물인 탑차를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아트적인 공간을 이렇게 탈바꿈하는 걸 이용해서 기다림이라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기다림 고락을 함께하다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를 한번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다. 우리 지역의 사진 작가들과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장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은 이번 대구 사진 비엔날레. 그 전시실을 돌아보니까 이 리얼리즘이 다 깨지는 사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주의를 표방했던 사진들이 초현실주의로 넘어가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저의 고정관념도 많이 깨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사진 찍을 때는 항상 틀에 박힌 사진, 그다음에 남들이 하는 사진을 따라 찍곤 했는데 오늘 전시를 보니까 그런 틀에 박힌 사진이 아니라 뭔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고 이런 것도 사진이구나 싶은 점들이 많아서 저한테 새로운 영감을 주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사진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감동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사진에 물든 10월의 대구를 만나러 아시아 최대 사진축제 2018 대구 비엔날레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건 어떨까? 어느 평범한 하루, 어르신들의 일상은 늘 그렇듯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집안을 돌보고 TV를 보고 조금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어머, 시간 다 됐네. 아이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들의 하루는 조금 다릅니다. 밝아진 표정, 경쾌해진 발걸음, 그리고 의상까지 챙기고 어디 가시는 걸까요? 이걸 하면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늙은 사람이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즐겁고 아주 행복해요. 무료해지기 쉬운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찾은 어르신들, 건강도 챙기고 삶의 즐거움을 찾게 해준 1등 공신은 바로 라인 댄스. 춤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이어가고 있는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라인 댄스 팀을 소개합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으로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강당을 가득 채운 100여 명의 어르신들. 아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 노인복지관에 운동하러 왔어요. 준비하러 왔어요. 라인 댄스 하러 왔어요. 이 많은 어르신들을 모이게 한 것은 바로 라인 댄스.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일주일에 2회씩 50분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100여 명이 매주 빠지지 않고 참여할 만큼 인기 최고의 수업입니다. 인기의 비결은 열정적인 또래 선생님과 따라하기 쉬운 동작 덕분인데요. 라인 댄스는 선을 맞춰 여러 사람이 함께 추는 스텝 위주의 춤으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 시작돼 지금은 전 세계가 즐기는 건강 댄스이자 인기 레크레이션이 됐습니다. 이 라인 댄스는 문자 그대로 앞줄하고 옆줄을 만들어서 같은 동작을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렇게 파턴 없이 추는 댄스예요. 태화되기 쉬운 이런 관절을 올바르게 이렇게 잡아주는 댄스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명품 댄스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오랜 시간 에어로빅 강사로 활동했던 김기순 선생님. 그 역시 나이가 들면서 나이에 맞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춤이 없을까 고민 끝에 라인 댄스를 배우게 됐다고 하는데요. 열정적인 댄스 강의 들어볼까요? 포드 터치 셋넷 포인 실러 완행 투행 쓰리에 포 라악 코로톤 라악 코스타. 그런데 동작 이름이 죄다 영어라 어렵진 않으실까요? 처음에는 신입생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수업 시간에 영어를 쓰다 보면은 어머님들이 무슨 말인 거 알아들어요. 아 조금 어려워도 배워야지. 작년 어릴 때는 그거 좀 배워야지. 우리는요 젊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런 대로 다 알아듣고 잘해요. 처음에 영어를 할 때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 선생님 다 설명해줘요.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한 5, 6년 하고 나니까 재밌어요. 수요일, 목요일만 기다려져요. 라인 댄스 하려고. 라인 댄스는 체력 향상, 자세 교정에 좋을 뿐 아니라 노인들의 골다공증, 치매 예방에도 좋은 운동인데요. 여럿이 함께 추는 춤이다 보니 사회적인 교류와 소속감이 생겨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한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마음이 밝아지고 좀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운동도 많이 되고. 우리 그 늙은 사람이 그 행복을 찾는 데는 건강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데는 뭐 더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우선은 제일 좋은 것이 정신적 건강,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다음에 신체적 건강, 전부 다 이 복합입니다. 이걸 진짜 권장하고 싶어요. 50분간의 신나는 라인 댄스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0여 명의 회원들과 선생님은 아직 강당에 남았습니다. 옷까지 맞춰 입으셨네요. 어르신들 왜 안 가고 남아 있나요? 라인댄스 공연단 팀이에요. 이 팀들은 오늘 우리 연습을 해서 내일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지금 남은 시간에 연습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며칠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실버 세대의 칼군무란 이런 것이다. 줄도 착착, 발도 착착. 소수정예 공연단답게 연습도 실전처럼 멋진데요.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의 라인 댄스 팀은 벌써 1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베테랑 공연단입니다. 지역의 각종 행사에서 축하 공연단으로 활약하는 것은 물론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포항 최고의 라인 댄스 팀이죠. 대회에 나가면은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요. 그래 우리는 포항에서 왔다면 포항은 잘한다고 다 박수치고 하니까 너무 막 즐겁고 재미있어요. 봉사하러 가면은 그 노인분들을 우리도 앉아서 봐야 할 입장인데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재롱을 떨면 웃게 해주는 그게 참 너무나 행복하고 뿌듯하고 좋았어요. 라인 댄스로 봉사활동을 다니며 더 활기차지고 보람도 찾게 되었다는 어르신들. 곧 있을 축하 공연을 위해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데요. 무대에서의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연습을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잘 하시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무대에 올라가면 또 실수 없이 열심히 했던 게 있어서 실력 발휘를 합니다. 아마 잘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라인 댄스 팀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세요? 의상까지 갖춰 입으니 몰라보게 멋집니다. 축하 공연으로 초대받은 만큼 멋진 무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연습에 연습. 잘할 수 있겠죠? 떨리는 면도 좀 있습니다만도 우리가 매번 큰 대회에 자주 나갔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감수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참석했거든요. 그동안 뭐 남편 애들 키우느라고 내 생활이 없었는데 내가 오늘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실수할 것 같아요. 많이들 박수 쳐주시고 또 많이 호응해 주시면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사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드디어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라인 댄스 팀이 무대로 향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요요공연단입니다. 무대에 서는 이 순간만큼은 몸도 마음도 다시 청춘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뿌듯함,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성취감,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라인 댄스의 매력입니다. 많은 관중들 앞에서 하니까 약간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약간 있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앞에서 지도하신 이미 무난하게 처리 잘 했다고 봅니다. 계속 관객이 되었다가 오늘은 제가 배우가 돼가 무대에 올라가니까 어른들 앞에 저런 떨어지는 게 재밌어요. 너무 기분 좋고 즐겁게 잘 즐기고 갑니다. 예. 어르신들의 일상에 비타민처럼 찾아온 행복한 춤. 반짝이는 무대 위에서 맞이하는 즐거운 실버라이프. 앞으로도 오래오래 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최근 제주어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제주에 내려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주어를 잘 모르고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주어를 쉽게 배우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어디 없을까요? 제주인의 생활과 정서가 담겨있는 제주어. 제주어를 배우고 지켜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지금부터 출발! 매주 화요일 저녁 제주어를 배우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 제주도에 살지만 제주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주어 기본 교육 과정. 안녕하세요. 여기가 제주어 공부할 수 있는 곳 맞나요? 예, 맞수다. 잘 왔다. 저기 강의자 앉아서 들었어.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저기 자리에 가서 앉아서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가 제주어 공부한 곳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수다게. 그럼 저도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제주어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예, 경험해봅사.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2008년 창립된 제주어 보존회, 제주어 말하기 대회와 제주어 노래 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제주어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제주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제주에 관심이신 사람들은 뭐 육지 사람도 좋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기가 배워서 이제 쓰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또 육지에서 오신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배우전하는 사람들이 하에 그런 사람들도 앙벽고 경합니다. 지난 2010년 유네스코에선 제주어를 소멸위기의 언어로 등록했다. 과거 표준어 우선 정책에 밀려 제주어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제주도 안에서 편히 사용하던 우리 언어였지만 이젠 교육을 통해 다시 배워가고 있다. 그다음 와랑와랑하고 과랑과랑. 와랑와랑은 불 같은 것이 막 그냥 성하게 활로 타오르는 꼴이고, 과랑과랑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볕이 쨍쨍 내리쬐는 꼴이고, 저작배띠 과랑과랑 내리는 볕이 하자니 검질매면서랑. 단어 자체의 뜻도 다르고 제주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도 있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제주어. 윤소연 리포터와 함께하는 제주어 퀴즈! 상삐. 상삐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행주, 유일하게 알고 있어요.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저처럼 생긴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온정일은 하지만 그냥 꼼딱하다 잘생겼다. 꼼딱하다? 정답. 네, 정답입니다. 제주어 보존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공감을 얻으려면은 제주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진짜로 정말 진짜 중요한 거면 제주어가 제주의 최고 보물로 보이는데 그렇죠. 이제 보물인데 이거를 아끼도록 젊은 세대부터 좀 관심 갖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하듯이 지금보다 10주년 됐는데 앞으로 지금보다 배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열심히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회원이. 제주어를 지키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더니 이번에 찾은 곳은 전시장? 글씨에서 꽃이 피어나기도 글 자체가 그림이 되기도 하는 캘리그라피 전시회. 아니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웡이자랑 우리 애기 자젠 헌한 절에 가는 검동개야 우리 애기 재화도라.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아, 여기에 제주어 캘리그라피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맞아요? 제가 제주어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고 있는 김요은 캘리그라피 작가입니다. 제주의 정서를 글씨에 담아내는 김효은 작가를 소개합니다. 제주어의 가치가 잊혀져 가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런 좀 투박하고 정서가 담겨 있는 제주인의 정서가 담겨 있는 제주어를 가지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대중들하고 감성적인 표현으로 소통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제주어 캘리그라피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주인들의 삶과 문화가 응축되어 있는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도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글자이기도 했다. 글자가 모여 제주 바다를 이루고 글자가 모여 해녀 삼춘을 그린다. 제주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함께 느껴본다. 표준어 작업이랑 제주어 작업이랑 어떤 점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제주어가 되게 좀 친숙한 느낌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억척스럽고 투박한 그런 느낌이 이런 은유를 리듬을 담으면 좀 부드러운 좀 사람들의 얘기를 담은 그런 글의 표현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재밌는 작업이에요. 전시장 한켠에 마련된 작가의 책상. 보다 많은 이들이 제주어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제주어로 쓴 작품을 선물해 주는데 김효은 작가가 윤소연 리포터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땅 봄인 행복해진된 햄쪄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뜻이에요? 웃다 보면 매일매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못하지만 이렇게 제주어로 받아보니까 괜히 더 많이 웃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행복한 일들이 제 앞에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글과 그림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캘리그라피. 예쁜 그림의 한 번, 그 안에 담긴 제주어의 또 한 번. 작품을 구경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제주어에 흠뻑 빠져든다. 이렇게 제주어 캘리그래피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새롭고 이렇게 아는 말이 아닌데 조금 정겹고 그러네. 우리나라 말이긴 한데 처음 보는 글자여서 신기하기도 했고 제주어도 예쁜 것 같아요. 제주어로 능숙하게 노래를 부르는 이 아이들은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제주어 합창단인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 제주어로 제라하다는 제대로 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야말로 제대로 제주어를 표현하고 노래를 즐기는 아이들이 이곳에 모였다. 안녕하세요. 제주어가 아주 소중한 보물인데 사라지는 위기에 있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제가 알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보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보존해 나갈 수 있을까 해서 노래라는 매개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어로 재밌게 노래할 수 있는 아이들 모이세요 해서 올해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익숙치 않은 제주어지만 노래를 통해 제주어를 배우고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에게 제주어를 알린다. 나이는 어려도 제주 홍보사절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아이들.
지난 2015년 창단 이후 제주어 민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제주 포럼, 제주 4.3 오사카 위령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제주어를 노래했다. 제주어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네. 잘 알아요? 네. 이게 제주어 노래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읽을 줄 알아요? 제목은 빙떡이고 그 노래 주제는 빙떡을 만드는 노래예요. 눈빛 좀 즐겼어랑 솔망 배만홍이영 꾀꼬르낭 설건 몸에 거르푸렁 얄롭게 지정 그 털에 낭골민 빙떡이 주게. 제주어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 가장 좋아해요? 이어도 사나요. 이어도 사나요? 네. 이어도 사나라는 노래가 왜 좋아요? 왜냐면요 제주 해녀들이요 바다에 나갈 때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녀서 그래서 좋아요. 연예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막 재밌고 신나고 그런데 제주 노래는 사실 조금 어렵지만 부르기는 좋아요. 소중한 우리말 제주어 우리 함께 지키게마스. 표준어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외국어만큼이나 낯설고 어려운 제주어. 하지만 제주어 안에는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가 담겨 있다. 제주인의 정체성을 지닌 제주어.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보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눔의 현장. 내가 있는 자리,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참여하는 이제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부엔 기부. 함께해서 행복한 그 현장으로 지금 바로 함께 가시죠. 젊음의 거리, 쇼핑과 문화의 공간 사이를 파고드는 목소리. 헌혈로 사랑을 전하세요. 헌혈로 사랑을 전하세요. 잠시만요. 이거 헌혈 한번 하시고 가세요. 아, 제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한 번만 해보시면 안 될까요? 헌혈하세요. 알씨와의 친구들 설득에 일단 헌혈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 보는데요.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평일 대낮인데도 많은 분들이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대의 청춘들이 말이죠. 끼어있는 이 청춘들 앞에 조금은 창피했지만 그래도 겁은 납니다. 아우, 영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이거 뽑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헌혈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아니, 나와서 어지럽고 팽그르르 돌고 전혀 이렇게. 없어요, 그런 것도. 그리 말씀하시니까 예. 해보죠 뭐. 본격적인 헌혈을 앞두고 전자문진부터 시작합니다. 과거 병력이나 복용하고 있는 약, 나이나 체중,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이력까지 꼼꼼하게 따져 묻고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수진님은 지금 전자문진 결과도 그렇고 혈액의 철분 검사를 아주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신 특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또 증명이 되네요.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주부 리포터 아니에요. 앞으로도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야겠네요. 자 이제 피부보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건강하다 해서. 세상에서 건강하다 소리만큼 반가운 소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 헌혈에는 모든 성분을 체열하는 전혈 헌혈과 성분만 뽑아내는 성분 헌혈이 있대요. 생각보다 금방 끝나더라고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누운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끝나요? 정말 끝이 맞아요? 야. 그리고 자세에서 여유와 연륜이 묻어나는 이분. 세상에 지금까지 45년 넘게 헌혈을 하고 계시대요. 한 번 뽑고 났는데도 이렇게 어깨가 쫙 펴지면서 뿌듯한 기분이 드는데 199회라 하셨어요. 오늘까지 하면 200회가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헌혈 자체가. 저도 평생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남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면 하는 데까지는 헌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십시일반 함께 나눈 혈액은 다양한 항목의 혈액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안전한 혈액만 수혈용으로 공급합니다. 또 헌혈자의 검사 결과는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 에이즈 검사 또는 간 기능 검사 등
헌혈자의 건강 이상까지 체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이 없다면은 헌혈자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헌혈자가 헌혈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건강도 체크하시고 그러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내 건강도 지키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석이조의 기부가 바로 헌혈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만큼 의미 있는 기부가 또 어디 있을까요? 기부라는 거 아주 거창하게 생각했는데요. 네. 헌혈만으로도 누군가의 소중한 기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알았어요. 네, 세상 많은 기부 형태가 있지만 이렇게 생명을 나누는 기부는 헌혈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헌혈 자체가 또 다른 생명들을 이어주거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나눔이죠. 그 소중한 나눔을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세상에. 헌혈은 사랑입니다. 수고하세요. 네. 잠깐만요. 이거 기념품 받아가셔야죠. 기념품은 무슨, 오늘 이 기분만으로도 충분히 저를 오늘 기념하는 날이라서 괜찮아요. 넣어두세요. 네. 그럼 여기 기부권이라고요. 요거 받아가시면 돼요. 본인이 기념품을 안 받는 대신에 그 금액을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제립자사에 1년에 한 60억 정도 기부권이 금액이 기부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부를 하시게 되면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요. 네. 네. 자, 솔솔 부는 기부바람.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옷이나 가방, 신발을 기부하는 곳입니다. 이왕이면 예쁜 옷도 사서 좋은 일에 기부할 수 있으면 보탬이 될까 싶어서 한번 골라봤는데요. 어머, 예쁜 게 많더라고요. 색깔도 그렇고 딱 어울리네. 기왕에 온 거 좋은 일 하자 뭐. 요거 제가 사가지고 가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좋은 일에 쓰일 테고. 저희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서요. 판매가 아니라니요? 네, 이제 판매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국내에 있는 수혜처들한테 무상으로 이제 좋은 의료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들 옷이나 신발, 처치 곤란할 때 많으시죠. 멀쩡한데 버리긴 아깝고 말이에요. 그럴 때 이곳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직접 박스채 들고 오는 분들도 있고요. 박스로 포장 후에 택배로 보내시면 운송비까지도 기부금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기부가 기부를 낳습니다. 예쁘기도 예쁘지만 아주 예쁘게도 그냥 개오셨어요. 근데 정리를 이렇게 차곡차곡 해가지고 오셨네. 이렇게 하면은 받는 분들도 이제 기분 좋게끔 해서 정리해서 왔어요. 어머. 그 마음도 참 곱죠. 하루에 40박스 정도 기부가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다들 말끔하게 세탁해서 주는 마음도 기쁘고 받는 마음도 행복하게 보내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봉사 점수로도 기록이 된대요. 지금 상자를 여는 족족 아니 바로 옷장에 넣어도 될 만큼 깨끗하게 세탁까지 해서 곱게 접어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새우처럼 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뭐 고만한 옷 아니면 해진 옷, 늘어나지 않은 옷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선별해서 수혜처로 보내기 때문에 상관은 없으세요. 대부분의 기부 물품은 옥천 물류창고에서 분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수합된 옷들은 수혜자에게 보내지기 전에 성별과 연령별로 구분해서 다시 2차 분류에 들어갑니다. 가끔은 기부자가 완벽하게 구분까지 해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꼼꼼하기도 하시지.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조금이나마 가치 있게 쓰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냥 상자 안에 차곡차곡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니 아이 옷은 아이 옷대로 엄마 아빠 옷은 엄마 거기다가 연령대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분류 포장을 해줘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작업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 점수를 인증해드리고 있어요. 내 옷장 정리해서 좋아. 또 어려운 이유 도울 수 있어 좋아. 그것도 모자라서 봉사 활동까지 인정을 해준다니까 도대체 즐거움이 몇 배예요? 나눔의 지혜, 기부엔 기부. 이번에 솜씨 좋은 분들을 만나볼게요. 뜨개질로 사랑을 나누는 젊은이들. 이름 하야 한판 뜨자 모임입니다. 이름부터 아주 화끈하죠? 아우 이제 벌써 찬바람 불기 시작한다고 털실이 나오고 어머 하나같이 그 뜨개실을 가지고 목도리를 짜시나 봐요. 원래는 저희가 좀 취미로 시작을 해서 이제 내 목도리만 뜨다가 또 저 혼자만 하는 것보다 알려주면 또 되게 대화도 하고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다들 또
2개씩, 3개씩 뜨다 보니까 기부를 하자라고 해서 집에 있는 거를 좀 싹 다 예, 기부를 하고 왔습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 함께 배워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의 기쁨도 누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제대로 한판 뜨는 젊은이들 아닐까요? 아니, 처음에는 이제 SNS 보고 왔는데 이제 뜨개질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취미 활동하면서 봉사 활동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제가 직접 떠서 드리면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한쪽에서는 해피바이러스를 내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뜨개질이 아닌 인형을 하나씩 만들고 계세요. 애착 인형이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인형으로 그러면 기부를 하고 전달을 하고 마음을 나누신단 말씀이세요? 네. 저도 몰랐어요. 기부하고 왔는지. 그런데 그 목도리를 어르신들한테 드리고 왔다고 얘기하고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인형을 그냥 취미생활로 했었는데 그럼 우리도 만들어 놓은 인형을 기부하자, 보육원에. 아니, 그러면 딸 덕분에 요 기부라는 요 마음을 갖고 기쁨을 얻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이 애착 인형을 끌어안고 잠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소중한 마음을 담습니다. 이 따스한 마음이 심장을 이어주는 사랑이 되겠죠? 여기 레이스 하나 더 추가. 그냥 어깨너머로 지켜보니까 딱 봐도 알겠어요. 직접 이 한수 지도해주는 선생님이시세요? 네. 회원님 통해서 이런 좋은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수강생과 선생님이었으면 들어오는 게 일정적으로 있었을 것인데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안 받죠. 어머! 네. 아니, 그럼 이거 역시도 재능 기부? 예, 재능 기부하면서 저 역시도 인형을 만들어서 또 보육원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동참하게 됐어요. 한 코 한 코 이어가며 따뜻하게 두르고 다닐 우리 어르신들 생각에 연신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365일 늘 고민하고 함께하는 이 마음이 진정한 기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만들 때는 피도 나고 먼지도 나고 그래서 힘들지만 봉사하고 있다 이러는 마음이 다른데 어디 가서도 제가 스스로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주변에서 요즘 뭐 하냐.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다들 관심 갖고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우리 회원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기부라는 거 거창할 게 없네요. 우리 주변에서 내 작은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나눠보세요. 깊숙이 파고드는 가을 햇살처럼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으로 싹틉니다. 요란하고 거창하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더할 수 있는 기부. 꼭 연말연시가 아니더라도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작은 사랑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쭉 뻗어 있는 나무가 울창한 곳. 파릇파릇한 풀과 본디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무가 숨쉬는 준경묘를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어느 날 찾았습니다. 준경묘는 조선 태조 이성계 5대조인 이양무 장군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5대조 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전주에 살다가 관기 문제 때문에 강원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한 170여 호가 같이 와서 살다가 당시 목조인 이한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시고 났을 적에 묘자리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못자리를 구하다가 이한사가 구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가다가 쉬는 사이에 어떤 도승이
지금의 중경묘가 있는 자리가 굉장히 명당이구나 이렇게 하는 걸 주변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한사가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쫓아가지고 얘기를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자리는 누구에게 막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는 그 이제 도승이 장사를 지낼 적에 100마리 소와 금으로 된 관으로 장사를 지내라. 그러면은 5대 안에 큰 인물이 탄생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한사가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강원도 같은 공백한 산골에 그만한 금으로 되거나 100마리 소를 가지고 장사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되다 보니까 국리를 낸 거예요. 백이라는 것은 흰 소를 의미하고 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귀리나 보리처럼 배가 누런 관으로 쌓는 게 보기 드문 명당이라는 이 준경묘는 자연 숲으로의 가치도 어마어마한데요. 우거진 금강송의 모습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지난 2005년 환경단체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숲 대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준경묘 주변에는 금강송이라는 소나무들이 우창하게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데 가보아도 그만한 소나무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경묘의 특색이라는 것은 그 황당목이라는 금강송이라는 소나무가 굉장히 군집해서 밀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에 보면은 그 숲 힐링이라든가 그런 데 굉장히 많은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 광화문하고 남대문 보고 날 적에 조선 왕조의 맥을 잇거나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준경묘에서 20번의 소나무들을 잘라서 운반해서 실제 석가래라든가 여러 가지 부재로 사용했습니다. 태조 5대조인 이양무의 묘, 그리고 울창한 금강송 군락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준경묘.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힐링하기에 최적의 장소 아닐까요?